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횡령죄 관련 사건입니다. 분실물로 접수해야 할 200만 원이 든 지갑을 몰래 챙긴 혐의로 서울의 한 파출소장이 특별사법경찰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업무상 횡령 사건은 관리 책임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범죄인데요. 국가가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지급받아 사용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업무상 횡령죄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의미에서 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대표자들이 이제 기업 정리,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횡령죄 책임을 사후적으로 추궁당하기도 하는데요. 이 회생법원도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들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 회계 자료를 검토하면서 면밀하게 따져봅니다. 건설사 워크아웃 이런 것들이 요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횡령 배임 사안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김나기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나기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최근 거대 금융기관 등에서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접근 장벽이 낮은 만큼 그 유혹도 있을 텐데요. 예. 그렇지만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계좌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고 해서 모두 횡령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인출하거나 소비한 점이 계좌에 명확히 나타난다면 대부분 횡령일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개인 통장을 업무에 사용하거나 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은 약 3억 원의 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있어야 될 돈이 없거나 있어야 될 물건이 없어졌는데 관리 책임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 또는 뭐 개인 통장이 업무에 사용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 횡령죄와 굉장히 밀접하다. 횡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좀 직접 들어가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A씨는 약 12년 동안에 국내의 저명한 학회에서 학회 자금 관리 행정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예. 이 학회는 학회지 발간, 자금 회계 등 학회의 모든 업무를 이 A씨한테 부여를 하고 A씨 혼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때 A씨의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사후에 A씨가 비용을 정산받도록 이렇게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예. A씨는 그 전에 전임자도 개인 카드를 학회 경비에 사용을 하고 사후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일한 관행에 따라서 자신의 개인 카드를 학회 경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새로 취임한 학회장이 A씨가 허위 정산 명목으로 약 3억 원의 돈을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한번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검찰 항고를 해서 재기수사 명령이 나왔고 또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 검찰은 약 9억 원의 금원이 A씨의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그중에서 약 3억 원은 허위 정산 명목으로 이체되어 A씨가 남편의 사업자금, 부동산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원이나 되는 돈이 개인 통장으로 이체됐고 그중에서 3억 원이 허위 정산돼서 뭐 A씨의 남편 사업자금이나 부동산 구입 비용으로 사용됐다라는 그 공소장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사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예. 사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A씨는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사실 A씨가 허위 정산을 받은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사후 정산을 받을 때도 당해년도 학회장의 승인을 모두 받았었고 그리고 사후 정산 받은 금원들의 사용처를 또 밝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러한
금원들에 대해서 전표와 계정별 원장에 모두 기록한 점을 주장하고 그 자료를 제출했고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백 개의 카드 사용 내역과 계정별 원장을 일일이 대조를 해서 수백 장의 소명서와 각 비용 지출 시기에 맞는 학술 대회, 워크숍 자료 이런 자료들을 방대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뭐 다행히도 근데 이제 이 담당을 하셨던 판사님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되게 꼼꼼히 살펴보셨고, 이 피고인 A씨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예.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업무상 횡령죄는 재산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사실 A씨는 개인 카드로 학계 경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후 정상금이므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음을 주장한 것인데요. 예. 즉 만약 보관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 돈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어떻게 횡령죄가 되느냐 예. 이런 논리군요. 예. 자 이제 뭐 좀 내용을 좀 바꿔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제 회사 돈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썼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즉시 반환을 했어요. 예. 이것도 처벌됩니까? 예. 회사의 자금 관리자가 자신의 카드 대금 결제일에 돈이 부족해서 잠시 회사 돈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예. 즉시 반환을 하였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이 돈의 차이가 단 1일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러한 경우에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존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미 권한 없이 자기를 위해서 회사 돈을 사용한 이상 불법 영득 의사는 이미 실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횡령죄 기수를 인정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피해가 즉시 회복된 점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이제 처벌, 형사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처벌을 합니까? 예.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네. 통상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 그리고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에는 1년에서 3년 정도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업무상 횡령죄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지만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의 합의를 하거나 변제를 해야지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십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합의나 변제 금액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예. 다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법원은 피해 회복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형에 반영을 하기 때문이고 네네. 피해액 대비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어서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업무상 횡령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 이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돼서 법률적인 조언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횡령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불족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예. 금원 사용의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여도 불법 영득 의사를 횡령한 것이 되려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과도한 지출이라는 것을 검사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네. 회사의 경리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개인 통장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설령 개인 통장과 혼용돼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회사 관련된 돈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구비해 놓으셔야 하고 네. 자신의 개인 통장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허락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나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수근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